복잡한 뉴스 쉽게 설명해 줄게요. 지금 이 순간 한국 기업들의 고민은 하나입니다. 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았는데 왜 아직도 내야 하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시작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그 1년 동안 세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수출 기업의 부담은 여전합니다. 오늘 젤리뉴스가 그 1년의 진짜 결과를 짚어봅니다. 관세 전쟁 1년이면 뭔가 결론이 난 건가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해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해방의 날을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183개 나라에 국가별 차등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는 25% 상호 관세가 예고됐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사실상 무관세 혜택을 받던 한국에는 충격적인 발표였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은 즉각 패닉셀링에 들어갔습니다. 나흘 만에 시가총액 약 8조 6,85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48시간 동안 4,000포인트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수출 기업들의 불안이 극도로 커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즉각 협상 준비에 나섰습니다. 4월 8일 한덕수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에 방위비 분담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상황은 빠르게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20일 결정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습니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위법 의견을 냈습니다. 핵심은 관세 부과는 의회만 할 수 있다는 헌법 원칙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활용한 국제비상경제권 한법은 관세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했으면 관세가 사라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지금 가장 큰 혼란입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관세는 바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법을 동원해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미 납부된 관세의 환급 규모가 254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환급 절차를 어떻게 할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대법원도 명확한 환급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국은 지난해 협상 타결을 통해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습니다. 협상 조건에는 대미 투자와 시장 개방이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상호 관세 하나만이 아닙니다. 올해 3월 미국 무역대표부가 새로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16개 나라를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이 문제라는 이유였습니다. 이 조사는 절차가 길지만 결과가 나오면 구조적인 타격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는 현재 15% 관세가 적용됩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이미 50% 관세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한국산 화학 제품이 덤핑 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반도체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반도체는 현재 비교적 안전한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한국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최소 25% 관세를 구상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안전하지만 긴장을 풀 수 없다고 봅니다. 미국 내 여론도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인의 63%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관세가 시행됐지만 무역 적자는 줄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는 1조 2,30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도 오히려 약 7만 1,000개가 줄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빠르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미국에 향후 4년간 21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한국 수출 기업들은 수출 시장 다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황을 구조적 위기로 봅니다. 한국 수출은 상위 5개 품목이 전체의 50%를 차지합니다. 반도체 한 품목만 23%입니다.
이런 집중도는 세계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글로벌 수요 변화나 기술 사이클이 바뀌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KPMG는 올해 한국 경제의 핵심 위험 요소로 트럼프 리스크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저성장 고착화와 시장 양극화도 함께 거론됐습니다. 수출 회복도 반도체와 화장품 등 일부 업종에만 편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관세 전쟁이 이렇게 오래 이어지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되나요? 관세 전쟁이 한국 수출 구조의 근본적인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단순한 통상 마찰이 아니라 생존 전략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앞으로의 변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301조 조사의 결과입니다. 오는 5월 공청회가 열리면 방향이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둘째는 반도체 품목 관세 여부입니다. 미국의 결정 하나로 한국 수출 구조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셋째는 한미 간 추가 협상입니다.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특별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정치적 변수가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출 시장 다변화, 생산 구조 재조정이 선택이 아닌 생존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상황 앞으로 어떻게 지켜봐야 할까요? 트럼프 관세 1년, 결론은 하나입니다. 끝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렸어도 관세는 계속됩니다. 협상이 타결됐어도 새로운 위협이 이어집니다. 한국 경제가 수출에 극도로 의존하는 구조인 만큼 이 불확실성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기업들이 내리는 선택이 앞으로 10년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젤리뉴스는 앞으로도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가 기다린 그 영화가 서울에서 가장 먼저 막을 올립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입니다. 4월 8일 메릴 스트립이 생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앤 해서웨이는 8년 만에 재방문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 최초 개봉국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먼저 이 영화가 왜 이렇게 화제인지 짚어봐야 합니다. 원작은 2006년에 개봉한 패션 영화의 전설입니다. 전 세계 박스오피스 3억 2,6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주인공 앤디는 세계 최고 패션지 런웨이에 들어갑니다. 악마 같은 편집장 미란다 밑에서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가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출연진은 원년 멤버 그대로입니다. 메릴 스트립, 앤 해서웨이, 에밀리 블런트, 스탠리 투치. 여기에 레이디 가가의 카메오 출연까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속편은 어떤 이야기를 다루는 건가요? 20년이 흘렀습니다. 미란다는 여전히 런웨이의 편집장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종이 잡지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의 공세가 런웨이를 위협합니다. 미란다는 이 위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보여줍니다. 앤디는 20년 만에 기획 에디터로 런웨이에 복귀합니다. 에밀리는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의 고위 임원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뒤바뀐 관계가 다시 충돌하는 구조입니다. 4월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메릴 스트립은 이 자리에서 20년이 필요했던 이유를 밝혔습니다. 세상이 충분히 바뀌었을 때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앤 해서웨이도 직접 한국 팬들 앞에 섰습니다. 디지털 혁신이 저널리즘과 패션 모두를 바꿔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영화의 핵심 메시지를 직접 전한 것입니다. 오후에는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레드카펫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두 배우는 한국 팬들과 직접 만남을 가졌습니다. TVN 뉴퀴즈 온 더 블럭 출연도 확정된 상황입니다. 티저 예고편은 공개 24시간 만에 1억 8,15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기대 이면에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시사회 방식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배급사가 시사회에 인플루언서와 기자들을 집중 초청했다는 겁니다. 정작 돈 내고 극장을 찾을 일반 팬들은 뒷전이라는 반응입니다. 일부 팬들은 배우들의 시간이 낭비됐다고 지적합니다.
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불만을 가진 건가요? 핵심은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두 배우가 공들여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팬들과의 직접 소통보다 홍보용 자리가 더 비중이 있었다는 겁니다. 인플루언서들은 홍보 영향력을 위해 초청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작 팬들은 작은 이벤트 하나로 마무리됐다는 불만입니다. 돈 내고 볼 사람이 정작 소외됐다는 감정이 쌓인 것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시사회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우들이 왔다고 해서 성적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냉정한 지적도 나옵니다. 팬들의 반응은 복잡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 최초 개봉국이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명품 소비 상위권 국가입니다. 패션과 문화 콘텐츠 소비에 민감한 시장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입니다. 한국 팬들의 콘텐츠 반응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주목받습니다. 개봉 초기 흥행 수치가 글로벌 마케팅에 영향을 줍니다. 배급사가 한국을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미 개봉은 5월 1일입니다. 한국은 그보다 이틀 앞선 4월 29일 개봉입니다. 프레스 투어 공식 도시로도 서울이 포함됐습니다. 이전 사례를 보면 쥬라기 월드, 미션 임파서블 내한도 유사한 방식이었습니다. 할리우드 배급사들이 한국 시장을 최우선 공략지로 삼는 흐름입니다. 한국의 문화 소비력과 K 콘텐츠 영향력이 반영된 선택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중 반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다는 기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반면 추억을 망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레딧에서는 미국 박스오피스 3억 달러, 전 세계 7억 달러 이상을 예상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고편에서 미란다가 앤디를 기억 못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이 장면 하나로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 영화에서 다루는 미디어 위기, 지금 현실과 얼마나 연결되나요? 영화 속 설정은 지금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앤디는 재직 중인 매체의 재정난으로 문자 한 통에 해고됩니다. 시상식 자리에서 저널리즘의 필요성을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 세계 종이 잡지 시장은 빠르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에 광고비가 집중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런웨이의 위기는 실제 매체 업계의 현실과 겹쳐 있습니다. 영화 업계에서는 이번 흥행 여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속편을 넘어 문화, 현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출연진과 제작진이 원년 그대로 복귀한 사례는 드뭅니다. 메릴 스트립은 이 작품이 70대 여성 보스 역할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류 할리우드에서 보기 어려운 설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향수파리를 넘어선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각본은 디지털 시대에 종이 잡지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패션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뉴스, 출판, 음악 등 모든 콘텐츠 산업이 마주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인플루언서 시사회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급사들이 마케팅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팬과 소통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흥행 성적은 글로벌 배급 전략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월 29일 첫 주 성적이 핵심 지표가 됩니다. 이 결과는 할리우드가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결정합니다. 이번 사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전 세계 최초 개봉은 분명 한국 팬들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나 팬들이 원하는 것과 배급사가 원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이런 역할을 계속 맡게 될까요? K 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한국 시장의 전략적 가치도 높아집니다. 할리우드 배급사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빈도는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팬들의 피로감이 쌓이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종이 잡지가 살아남을 수 있냐는 영화 속 질문은 지금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미란다는 그 질문 앞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답이 무엇인지는 4월 29일 극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4월 29일 전 세계 최초 한국 개봉입니다. 젤리뉴스였습니다. 젤리뉴스는 여기까지. 다음 뉴스에서 만나요.